편히 쉬었습니까? 12월 4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반에 조창 간담회 갔고 10시에는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식 참석했습니다. 11시부터 6.25 전사자 합동봉환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2014년 청소년 나라사랑 UCC 공모전 시상식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20분 국방컨벤션에서 백성주 국방차관 주관으로 2014년 하반기 청소년 UCC 나라사랑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갖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독도를 주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고 모두 98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수상작은 중고등 학생 부문 6편, 대학생 부문 5편 등 모두 11편이고 이 선정된 작품은 장병 정신교육과 그리고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육군이 2014년 홍보대상 시상식을 합니다. 육군은 오늘 오전 11시에 육군본부 무궁화회관에서 2014년 홍보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육군 홍보대상은 육군에 대한 국민의 성원과 공감을 얻는 데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상하는 것입니다. 올해 수상자는 MBC 프로그램에 진짜 사나이에 출연 중인 김수로 씨와 서경석 그리고 샘 해밍턴 3사람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천안함 전시시설 준공식입니다. 해군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천안함 전시시설 준공식을 갖습니다. 이 천안함 전시시설은 장병들의 항제전장 의식과 영예수호 의지를 고취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장비 고무제품류 규격 단순화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달 K2 전차 등 K계열 장비에 들어가는 고무제품류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 조건을 현실화하고 적용 규격을 단순화하는 등 규격 개선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협력업체의 생산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품질원이 주관하는 품질기동 점검반의 현장 방문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견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6.25 전사자 합동봉환식에는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818구에 대한 합동봉환식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세계닷컴 박수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하고 오늘 조간에 해군 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서 모 병장이 후임병들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군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해군 공보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은 대부분 팩트가 맞습니다. 작전사령부 모 부대에서 발생했고 그 가해자는 관심병사였습니다. 관심병사였고 그 관심병사가 같은 병장 3기시 후임인 병장과 또 6기시 후임인 상병을 대상으로 주로 생활관 샤워장 그리고 영내 식당에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밝혀진 배경은 그 피해자가 상급자인 하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하사가 바로 지휘계통으로 부대에 보고해서 부대 자체 내에서 확인을 했고 확인된 사실을 바로 헌병대 이집에서 헌병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가혹행위가 어느 정도 이어진 건가요? 구체적인 행위는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샤워장에서 이제 샤워를 하는 동안에 좀 심하게 좀 자기는 장난으로 표현했지만 상대방이 늘 때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었습니다.
그 가해자가 다음 달에 전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헌병대에서 수사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해서 빨리 처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진행한다고 해도 1월 초인가 그때 전역하게 되면은 그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민간 검찰이나 그런 데로 이첩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처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군 내에 있을 때 전역하기 전에 처벌이 안 되면 민간에 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군에서 최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해당 부대에서는 그 사실이 인지하지 못했나요? 예, 병사 3명 간에 있었던 일이었고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기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우리가 그 병영생활관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하사가 주기적으로 신상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사가 그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보고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한 겁니다. 그 하사가 피해자 가해자가 함께 있던 그 분대의 그 상급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성진 기자 뭐 질문하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더 질문 없습니까? 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 그 미 육군 특수부대인 레인저가 9월부터 2달간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복귀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반도 정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뭔가 모종의 움직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합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대급 연합 훈련이었는데 북한의 급변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한미는 그 특수전 부대와 관련해서 연간에 서너 차례 정도 규칙적으로 또 때로는 뭐 또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 다양한 훈련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질문한 것 같은데 북한이 2010년 5월쯤에 소규모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중국 과학자들이 연구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는 뭐 북한 그때 핵 융합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했었고 정부는 그게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핵 융합에 성공했다면 핵탄두 소형화가 가능해져서 탄도미사일의 탑재가 가능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 위협이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 군이 만약 그때 당시에 핵실험했다면은 크든 작든 지진파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지 아니면 파악하고도 그냥 모른 척했는지. 우리 박수찬 기자는 융합 성공해서 소형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 일부 중국 학자들이 2010년 5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발표된 것은 1톤, 1.2톤인가 굉장히 작은데 그 수준은 핵실험이라고 볼 수가 어렵습니다. 또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지하 핵실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뉴데일리 손종우 기자인데요. 그 천안함 전시시설 관련해서 이 앞전에도 보니까 그 이함대 안에 있어서 아마 출입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은데 지금 관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좀 개선할 좀 방법이 없을까요? 뭐 셔틀버스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당일날 신청하면 당일날 볼 수 있게 이런 개선 여지가 없을까요?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함대가 아시겠지만 NLL 작전을 주도하는 작전 부대이다 보니까 사용자를 통해 관람자를 사전에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이함대 안보공원 내에
천안함도 전시해서 좀 더 국민안보교육장으로 우리가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청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좀 더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천안함 시설을 직접 보면 이게 뭐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사는 주민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 동네 사는 주민들도 쉽게 가보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이 3일 전에 신청하는 것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필요할 거다 저는 생각돼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